안녕하세요. 120세까지 건강하게 건강재벌입니다. 노년기 발 건강, 수명과 직결됩니다. 족저근막염 무지외 반증 발목 건강관리법.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발바닥이 아프다고 느껴보셨나요? 걷기가 불편하고 발을 내디디기도 힘들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발 건강이 노년기 삶의 질과 수명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발 건강을 소홀히 하면 이동성이 제한되고, 이는 결국 전반적인 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발은 단순히 걸어 다니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균형을 잡고 혈액순환을 돕는 중요한 부위입니다. 따라서 오늘 영상을 통해 발 건강의 중요성을 깨닫고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관리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왜 노년기에 발 건강이 중요한가? 나이가 들면 발의 근육과 인대가 약해지고 혈액순환이 저하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발 건강이 악화되면 걸음걸이가 변하고 균형 감각이 떨어져 낙상의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낙상으로 인해 골절이 발생하면 회복이 어려워지고 장기적인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노인의 골절 후 사망률이 높아지는 이유 중 하나가 낙상입니다. 또한 발 건강이 나빠지면 자연스럽게 활동량이 줄어들고, 이는 체중 증가, 근력 감소, 심혈관 질환 위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발 질환이 노년기에 자주 발생하며 어떻게 예방하고 관리해야 할까요? 노년기에 자주 발생하는 발 질환. 족저근막염. 족저근막염은 발바닥의 족저근막에 염증이 생겨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입니다. 주로 아침에 일어나 첫 발을 내디딜 때 통증이 심하게 나타납니다. 족저근막염의 원인. 발바닥 근육과 인대의 탄력 저하. 과체중으로 인한 발바닥 압력 증가. 발을 많이 사용하는 생활 습관. 딱딱한 신발 착용. 예방법 및 관리법. 발바닥 스트레칭과 마사지 습관화. 쿠션감이 좋은 신발 착용. 체중 조절을 통한 발바닥 부담 감소. 온찜질을 통해 혈액순환 개선. 무지외 반증. 무지외 반증은 엄지발가락이 안쪽으로 휘면서 관절이 돌출되는 질환으로 심한 경우 걸을 때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 나이가 드신 분들이 발 관리를 오시면 발톱이 심하게 말려 있어 통증을 호소하기도 하십니다. 무지외 반증의 원인. 발볼이 좁고 앞코가 뾰족한 신발 착용. 선천적인 유전적 요인. 발의 아치 구조 이상. 예방법 및 관리법. 발볼이 넓은 편안한 신발 선택. 하루에 몇 번씩 발가락 스트레칭. 심한 경우 교정용 보조기 착용. 발목 관절 약화. 나이가 들면서 발목 관절이 약해지면 균형을 잡기가 어려워지고 쉽게 넘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발목 건강을 위한 운동. 앉아서 발목 돌리기. 한 발로 서서 균형 잡기 훈련. 계단 오르내리기 운동. 이러한 발 건강의 적신호를 알려주는 우리 몸의 신호가 있을까요? 발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를 방치하면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전신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발 건강에 이상이 올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들을 알아보고, 증상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발이 차갑거나 저린 증상. 발이 자주 차갑거나 저린 느낌이 든다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이 있는 경우 신경 손상으로 인해 발 저림 증상이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발이 차가운 원인. 혈액순환 장애 말초혈관 질환. 당뇨로 인한 신경 손상. 갑상선 기능 저하증. 대처법. 혈액순환을 돕는 따뜻한 물에 족욕을 합니다. 발끝을 부드럽게 주무르며 마사지하여 혈류를 개선합니다. 적절한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합니다. 발이 붓는 증상. 발과 발목이 자주 붓는다면 체내 수분 대사가 원활하지 않거나 심혈관계, 신장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발 붓기의 원인.
오래 서 있거나 앉아 있을 때, 신부전, 신장 질환으로 인한 체액 저류, 림프 순환 장애, 대처법.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 혈액이 원활하게 순환되도록 합니다. 싱겁게 먹고 가공식품 섭취를 줄여 체내 나트륨을 조절합니다. 발을 가볍게 움직이며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스트레칭을 합니다. 발바닥이 타는 듯한 느낌 또는 통증. 발바닥이 뜨겁거나 화끈거리는 느낌이 드는 경우 신경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발바닥 통증의 원인. 당뇨병성 신경병증, 말초신경 손상, 비타민 B12 부족. 대처법. 혈당 관리를 철저히 하여 신경 손상을 예방합니다. 비타민 B12가 풍부한 식품 계란, 유제품, 생선 등을 섭취합니다. 발바닥을 부드럽게 마사지하여 신경의 부담을 줄입니다. 발 뒤꿈치 통증 족저근막염. 아침에 일어나 첫 발을 디딜 때 발 뒤꿈치에 통증이 느껴진다면 족저근막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족저근막염의 원인. 발바닥 근육의 과사용, 잘못된 신발 착용, 체중 증가로 인한 발바닥 압박 증가. 대처법. 발바닥 스트레칭을 통해 근육의 긴장을 완화합니다. 적절한 쿠션이 있는 신발을 신어 발바닥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입니다. 체중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여 발에 가해지는 압력을 조절합니다. 발톱 변색과 두꺼워짐 무좀, 발톱균 감염. 발톱이 누렇게 변하거나 두꺼워지면 곰팡이 감염 무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발톱 변화의 원인. 곰팡이균 감염. 당뇨나 면역력 저하로 인한 감염 위험 증가. 발톱에 가해지는 지속적인 압력. 대처법. 발을 깨끗이 씻고 완전히 건조시킨 후 양말을 신습니다. 통풍이 잘 되는 신발을 신어 발이 습해지지 않도록 합니다. 발톱의 일부를 제거해 두께를 줄이고 무좀 치료 연고를 사용하고 상태가 심하면 병원 진료를 받습니다. 발목의 불안정함과 자주 삐끗하는 증상. 발목이 자주 삐끗하거나 쉽게 접질린다면 발목 주변 근육과 인대가 약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발목 불안정의 원인. 반복된 발목 염좌 접질림, 발목 근육과 인대의 약화, 평발 또는 높은 하치로 인한 발의 불균형. 대처법. 발목 근력을 강화하는 운동을 꾸준히 합니다. 적절한 지지력을 제공하는 신발을 신습니다. 발목이 자주 불안정하면 보호대를 착용하여 부상을 예방합니다. 발냄새가 심해지는 증상. 발냄새가 심해지는 것은 땀이 과다 분비되거나 세균 증식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발냄새의 원인. 과도한 발안 땀샘 기능 과활성. 통풍이 잘 되지 않는 신발 착용. 세균과 곰팡이의 증식. 대처법. 발을 자주 씻고 깨끗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면 양말을 착용하고 신발은 통풍이 잘 되는 소재를 선택합니다. 항균 깔창이나 베이킹 소다를 활용하여 발냄새를 줄입니다. 발이 갈라지거나 피부가 건조해지는 증상. 발 뒤꿈치가 갈라지고 건조해지는 것은 피부 보습이 부족하거나 영양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발 건조와 갈라짐의 원인. 피부 보습 부족, 수분 섭취 부족, 당뇨로 인한 피부 건조. 대처법. 보습제를 꾸준히 발라 발 피부를 보호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 비타민 A와 E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합니다. 면 양말을 신어 피부를 부드럽게 보호합니다. 이처럼 발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작은 불편함이라도 방치하지 말고 증상이 심해지기 전에 적절한 관리와 예방을 통해 건강한 발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년기 발 건강을 위한 실천 방법. 올바른 신발 선택. 노년기에 적합한 신발을 선택하는 것이 발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신발을 고를 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쿠션이 충분한 신발 선택. 발볼이 좁지 않은 디자인으로.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밑창 있고. 뒤꿈치를 단단히 잡아주는 구조로 된 신발을 착용하세요. 발 마사지 및 스트레칭. 하루 10분 정도 발 마사지를 해주면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발의 피로가 줄어듭니다.
간단한 발 마사지 방법.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근 후 손으로 발가락과 발바닥을 눌러줍니다. 마사지공이나 테니스공을 발바닥으로 굴려줍니다. 엄지손가락으로 발바닥을 지그시 눌러줍니다. 발 스트레칭 방법. 벽을 잡고 종아리를 늘려주는 스트레칭 하세요. 앉아서 발가락을 손으로 당겨주는 동작을 해주세요. 수건을 이용해 발목을 부드럽게 돌려줍니다. 체중 관리 및 영양 섭취. 체중이 증가하면 발에 가해지는 부담이 커져 발 건강이 악화됩니다. 따라서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뼈 건강을 위해 칼슘과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발 건강에 좋은 음식. 칼슘이 풍부한 음식 우유, 치즈, 멸치, 두부. 비타민 D가 많은 음식 연어, 달걀, 표고버섯. 항산화 성분이 많은 음식 블루베리, 견과류, 녹차. 그렇다면 발과 연결된 허벅지는 발 건강에 영향을 줄까요? 그럼요. 그래서 노년기에 근력 운동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허벅지와 발 건강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허벅지는 하체의 중심 역할을 하는 근육이 모여있는 부위이며 발과 연결된 근육과 혈관이 지나가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허벅지 건강이 좋지 않으면 발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허벅지 근육과 발의 혈액순환. 허벅지에는 대퇴사두근, 햄스트링, 내전근과 같은 큰 근육이 있으며 이 근육들은 다리 전체의 혈액순환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허벅지 근육이 약해지거나 긴장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발이 쉽게 붓거나 차가워질 수 있습니다. 허벅지 근육이 약하면 나타날 수 있는 발 건강 문제. 발이 자주 붓고 저린 증상. 발끝이 차가운 느낌.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발톱이나 피부 건강 악화. 대처법. 허벅지를 포함한 하체 근력 운동 스쿼트, 런지 등을 꾸준히 합니다. 허벅지와 종아리를 마사지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합니다. 다리를 꼬지 않고 바른 자세를 유지합니다. 허벅지 근력이 약하면 발에 가해지는 부담 증가. 허벅지 근육은 체중을 지탱하고 걸을 때 발과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을 완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허벅지 근력이 약하면 걸을 때 발이 직접적으로 더 많은 충격을 받게 되어 발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허벅지 근력 부족이 초래하는 발 건강 문제. 발바닥 통증 족저근막염 위험 증가. 발목과 무릎 관절 부담 증가. 균형 감각 저하로 인한 낙상 위험 증가. 대처법. 허벅지 근력을 강화하는 운동벽 스쿼트, 브릿지 운동 등을 합니다. 쿠션이 있는 신발을 착용해 발의 부담을 줄입니다. 평소 올바른 자세로 걷는 습관을 기릅니다. 신경 건강과 감각 이상. 허벅지를 지나는 좌골신경과 대퇴신경은 발까지 연결되는 주요 신경들입니다. 허벅지 근육이 긴장되거나 신경이 눌리면 발이 저리거나 감각 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허벅지 신경 문제가 유발할 수 있는 발 증상. 발저림, 감각 둔화. 발목 힘 빠짐. 걸을 때 균형 잡기 어려움. 대처법. 허벅지 스트레칭을 자주 하여 신경 압박을 줄입니다. 장시간 앉아 있는 것을 피하고 자세를 자주 바꿉니다. 근육을 이완하는 마사지나 온찜질을 활용합니다. 허벅지와 발 건강을 함께 관리하는 방법. 허벅지와 발 건강을 동시에 유지하려면 다음 방법을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 습관. 하체 강화 운동 스쿼트, 런지, 종아리 들기 운동. 스트레칭 허벅지 앞뒤 근육과 발바닥을 함께 늘려줌. 걷기 습관 바른 자세로 걸으며 허벅지와 발 근육을 활성화. 생활 습관. 다리를 꼬는 습관을 줄이고 올바른 자세 유지. 혈액순환을 돕는 온욕이나 마사지 실천. 단백질과 미네랄이 풍부한 식단으로 근육 건강 유지. 허벅지와 발 건강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허벅지 근육이 약해지거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발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체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생활 습관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 건강을 위해서는 뼈와 관절을 튼튼하게 해주는 음식, 혈액순환을 돕는 음식, 염증을 줄이는 음식 등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발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는 음식과 함께 실생활에서 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레시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뼈와 관절 건강을 위한 음식 레시피.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멸치 견과류 볶음. 멸치는 칼슘이 풍부하여 뼈 건강에 좋고, 견과류는 관절 염증을 줄이는 오메가3 지방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재료. 멸치 한 줌 잔멸치 추천. 아몬드, 호두, 땅콩 등 견과류 한 줌. 올리브유 1큰술. 간장 1큰술. 꿀 1큰술. 만드는 방법. 팬에 올리브유를 두르고 중약불에서 멸치를 바삭하게 볶습니다. 견과류를 넣고 함께 볶아 고소한 향이 나도록 합니다. 간장과 꿀을 넣고 잘 섞어가며 볶아줍니다. 완성된 멸치볶음을 식혀서 보관하며 간식이나 반찬으로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드시면 칼슘과 오메가3 지방산을 한 번에 섭취할 수 있어 발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혈액순환을 돕는 음식 레시피. 생강 대추차. 혈액순환이 원활해야 발이 따뜻하고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생강과 대추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대표적인 식재료입니다. 재료. 생강 1쪽 5g 정도. 대추 5알. 물 500ml. 꿀 1작은술 선택. 만드는 방법. 생강은 얇게 저며서 준비하고 대추는 씨를 제거한 후 반으로 자릅니다. 냄비에 물을 붓고 생강과 대추를 넣어 약한 불에서 2-30분 정도 끓입니다. 차를 체에 걸러 잔에 따르고 기호에 따라 꿀을 넣어 마십니다. 이 차를 꾸준히 마시면 혈액순환이 개선되어 발이 차가운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염증을 줄이고 발의 피로를 덜어주는 음식 레시피. 연어 샐러드. 연어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관절 염증을 줄여주고 발과 발목의 피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재료. 훈제 연어 100g. 양상추, 치커리, 방울토마토 등 샐러드 채소. 아보카도 2분의 1개. 올리브유 1큰술. 레몬즙 1큰술. 소금, 후추 약간. 만드는 방법. 샐러드 채소는 깨끗이 씻어 물기를 제거합니다. 아보카도는 얇게 썰어 준비합니다. 접시에 채소를 담고 훈제 연어와 아보카도를 올립니다. 올리브유, 레몬즙, 소금, 후추를 뿌려 가볍게 섞어줍니다. 이 샐러드는 신선하고 가벼운 한 끼로 먹기에 좋고 오메가3와 비타민이 풍부해 발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발 건강을 위한 하루 식단 예시. 아침 멸치 견과류 볶음, 현미밥 된장국. 점심 연어 샐러드 고구마. 저녁 생강 대추차 닭가슴살 구이. 이처럼 하루 식단을 구성하면 발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평소에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따뜻한 차를 마시고 염증을 줄이는 식품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면서 발 스트레칭과 마사지를 함께 실천하면 노년기에도 튼튼한 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발이 노년기 삶의 질을 결정한다. 발 건강은 단순히 걷는 문제를 넘어 전반적인 건강과 직결됩니다. 발이 건강하면 활동량이 늘어나고 활발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면 발이 불편하면 자연스럽게 움직임이 줄어들고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족저근막염, 무지외 반증, 발목 관절 약화 등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실천한다면 더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기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발 건강을 소홀히 하지 말고 올바른 신발 선택, 마사지, 스트레칭, 그리고 균형 잡힌 식습관을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유용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